봅시다. 자, 이번에는 묽은 용액의 총괄성 이라고 하는 걸 볼 건데, 일단 여기에서 이 묽은 용액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좀 먼저 봐야 돼. 일단 용액이라고 하는 거는 잘 알 거고, 그지? 그래서 용질하고 용매가 섞여서 만들어진 게 용액인데, 이때 자 묽은이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농도가 그렇게 큰 건 아니야. 그죠? 그래서 농도가 작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도가 너무 커지면 농도가 너무 크면 이 용질 사이에 인력이 작용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고자 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통 묽은 용액이라는 건 농도가 좀 작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규칙성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야. 그치? 그리고 이때 용질도 그치? 조건이 있는데 비전해질의 비휘발성이야. 요런 이제 조건이 있어요. 비전해질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물 속에 들어서 뜯어지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염화나트륨을 예를 들어서 2몰을 녹였다. 그러면 얘가 물 속에서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 뜯어지잖아. 그러면 나트륨 이온도 2몰 나올 거고 염화 이온도 2몰 나오잖아. 그럼 용질은 얼마가 되는 거야? 4몰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계산식을 만들었을 때, 그지? 요게 왜냐하면 전해질은 이온 결합한 물질들은 얘네가 1대1로 결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지? 뭐 예를 들면 염화칼슘처럼 1대2로 결합하는 경우도 있고, 그때 물질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제 전해질인 경우에는 여기서 쓰는 게 아니야. 그리고 비휘발성이라는 거는 휘발된다는 게 뭐야? 증발해 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증발하면 안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 우리가 설탕물이다. 그러면 설탕물에서 물을 쫙 증발시키면 뭐만 남아? 설탕만 남을 거 아니야.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자, 그때 여기에서 그럼 총괄성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총괄성이라는 거는 자, 다시 자, 우리가 용질과 용매를 섞어서 용액을 만드는데 이때 요 용매가 가지고 있는 얘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을 거야. 보통 우리가 요 용매로는 물을 사용을 합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을 텐데 얘가 용액이 됐을 때, 자 성질이 어떻게 된다? 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용매일 때의 성질과 용액이 됐을 때의 성질이 요렇게 가면서 변화하게 되는데 그 변화하는 게 뭐에? 용질의 양의 몰수에 비례해서 변한다는 거야. 그걸 우리가 총괄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요 성질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어떤 성질들을 얘기를 하는 거니? 라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물에서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에 끓는 점은 100도야. 그지? 근데 얘가 만약에 우리가 설탕을 녹여서 설탕물이 됐어. 그러면 얘 끓는 점이 100도가 아니야. 끓는 점이 달라진다고. 이제 그런 성질이 변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통 네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는 증기압력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죠. 증기압력이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끓는 점.
세 번째 어는 점. 그 다음에 네 번째 삼투압. 이런 게 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끓는 점은 우리가 TB 이렇게 쓰고 어는 점은 TF 이렇게 쓰고 삼투압은 기호로 파이를 써요. 이런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해서 자 증기압력은 용질이 들어가게 되면 증기압력이 감소해요. 증기압력이 감소합니다. 또 끓는 점은 용질이 들어가게 되면 끓는 점이 증가해. 또 어는 점은 용질이 들어가면 어는 점이 감소해요. 또 삼투압은 용질이 들어가면 삼투압이 증가해요. 그런데 그게 자 어떻게 이 증기압력이 얼마큼 감소하니 거기에 녹은 용질의 몰수에 비례해서 감소한다는 거야. 자 끓는 점도 마찬가지. 얘네 다 어디에 용질의 몰수에 비례해서 자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자 그럼 이걸 보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용질의 종류와 상관없이 뭐에 의해서만 용질의 양, 몰수에 의해서만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설탕물 얘기인데 거기에 설탕이 녹아있건 포도당이 녹아있건 상관없다는 거야. 중요한 거는 설탕이 몇 몰 녹았냐 포도당이 몇 몰 녹았냐 이게 중요한 거야. 이해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냥 용질의 몰수에 비례한다고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 예를 들어서 좀 설탕물 하는 거 있으니까 뭐 계속 얘기합시다. 자 여기에 물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물이 100g짜리가 있었고 또 여기에 이번엔 물이 200g짜리가 있어. 여기에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탕을 1몰 집어넣었다. 여기에다가 설탕을 1몰 집어넣었다. 그럼 이때에 얘네가 성질이 변화하는 게 지금 아까 예를 들어서 뭐 끓는 점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그럼 얘네 올라가는 끓는 점이 증가하는 게 똑같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왜? 애초에 있었던 물의 양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똑같이 설탕을 1몰씩 넣었다고 해서 변하는 게 같은 양, 같은 값의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용질의 양에 따라 변하는 건 맞지만 중요한 거는 뭐? 그거에 대한 용질의 몰수의 비율을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비율에 비례해서 한다는 거야. 그걸 따지는 게 뭐야? 그게 농도잖아.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거에서 물 100g에 1몰이 녹았을 텐데 자 그게 아니라 여기에 설탕이 200g 그러면 설탕이 1몰이 아니라 여기에 설탕이 2몰이 들어가야 같은 양의 변화가 생긴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제 그걸 따지는 게 농도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농도를 배운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 그럼 그 용질의 양에 대해서 이제 농도를 따져야 되는데 어떻게 따져야 되느냐? 자, 증기압력이 감소할 때는 얘는 뭐해? 얘는 용질의 몰 분율에 비례해서 변한다는 거야. 몰 분율 우리 앞에서 배웠는데 좀 이따 다시 한번 해보자 이거는. 그 다음에 끓는 점이나 어는 점은 뭐
얘네는 몰랄 농도에 비례해서. 그지? 그지? 왜냐하면 끓는 점이나 어는 점이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는 건 뭐야? 온도가 변한다는 거지. 우리가 앞에서 몰 농도하고 몰랄 농도의 차이점을 배웠잖아. 그지? 저 앞에 어디 갔니? 여기서 어디 갔어? 여기서 배웠지. 그래서 몰수를 부피를 이용할 때도 있고 질량을 이용할 때도 있는데, 그지? 여기 뭐는 몰 농도는 지? 온도가 증가할 땐 사용할 수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만든 게 몰랄 농도. 온도가 변해도 질량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끓는 점이나 어는 점의 변화, 즉 온도가 변하는 경우에는 몰랄 농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투압에서는 여기서는 몰 농도 이용을 하는 거야. 온도 변화가 없으니 온도가 일정할 때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거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증기압력의 변화예요. 증기압력이 감소한다 그랬지?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증기압력 내림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델타 P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용매가 있는데 거기에 용질이 들어가면 자, 증기압력이 감소한다는 거야. 증기압력이 감소한다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뭐 물이라고 치면 수증기 압력이 감소한다는 거는 왜 그러겠어? 수증기의 양이 줄어드니까. 그지? 자, 이 얘기는 수증기의 양이 감소한다는 얘기야. 그럼 수증기의 양이 감소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증발이 잘 안 된다는 거야. 용질이 들어가면. 자, 왜 그러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원래 증발한다는 거는 어디에서? 이제 액체의 표면에서 이제 표면에 있던 뭐가 물 분자가 요렇게 그죠?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 이게 증발이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용질이 들어가게 되면 그지? 용질이 들어가게 되면 요렇게 물 분자들이 있는데 중간에 뭐가 요렇게 용질 입자들이 요렇게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가면서 표면적이 감소하지. 원래 물만 있던 표면에 용질 입자들도 같이 있다 보니까 물의 물이 차지하는 표면적이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표면적이 감소하니까 증발도 감소한다. 요런 이제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증발을 한다는 거는 자, 여기 있는 물 분자가 그 안쪽에서 잡아당기는 요 인력, 같은 물 분자끼리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는데 요 인력을 끊어버리고 얘가 나가는 거란 말이지. 그런데 여기에 자, 물 분자가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용질 입자가 있다. 용질이 즉 물에 녹아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얘가 잡아당기는 인력이 더 세다는 얘기야. 그래야 물에 잘 녹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야? 끊고 나가야 되는데 잘 안 끊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증발도 어떻게 돼? 잘 못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자, 용질과 용매 사이의 인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증발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발이 감소해서 그 결과 수증기 양이 감소하게 되고 그러면 증기 압력이 감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요 얘기로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증기 압력 곡선 자,
그래서 증기압력 곡선 그래프를 우리가 앞에서 마찬가지로 봤었는데 이렇게 보면 여기가 압력이고 여기가 온도예요. 그래서 자, 그래프가 어떻게 자, 요런 이제 그래프가 그려진단 말이야. 이게 뭐만 있을 때? 물만 있을 때. 근데 여기에 용질이 들어가서 용액이 돼버려 수용액이 돼버리면 자, 얘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요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수용액이 돼버리면. 자, 그래서 어디에서 같은 온도에서 자, 여기 T도씨라고 합시다. T도씨에서 원래 물만 있을 때의 자, 압력이 여기였는데 여기 P0라고 합시다. 이게 용매만 있을 때 압력이에요. 근데 자, 용질이 들어가서 용액이 되니까 이제 압력이 증기압력이 이렇게 감소했다는 얘기야. 해서 증기압력이 요만큼 감소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델타 P라고 해. 이 델타 P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게 증기압력 내림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게 뭐 한다는 거야? 용질이 더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증발이 더 안 되니까 증기압력이 더 많이 내려간다는 거야. 그래서 자, 이 델타 P는 일단 그 전에 요거부터 볼까? 자, 그래서 용액일 때의 증기압력은 자, 요거는 용매만 있을 때의 증기압력이고 이건 용액이 됐을 때의 증기압력이에요. 용액으로 있을 때의 증기압력은 어디에서? 용매의 증기압력에서 델타 P 증기압력 내림을 빼면 돼. 그럼 이거 갖고 뭐 공식은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꿔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용매만 있을 때 증기압력은 용액일 때 증기압력과 증기압력 내림을 더한 것과 같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럼 증기압력 내림 델타 P는 어떻게 구하니? 자, 얘는 원래 용매만 있을 때의 증기압력에다가 뭐를 용질의 몰 분율을 곱해주면 돼요. 그때 요 용질의 증기압력, 몰 분율은 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니? 자, 용질의 몰 분율은 전체 몰수분의 용질의 몰수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전체 몰수라는 건 뭐야? 그 수용액 안에 들어가 있는 용질의 몰수와 용매의 몰수 분의 용질의 몰수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또 그럼 여기에서 용액일 때의 증기압력은 어떻게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용매일 때의 증기압력에다가 뭐가 됐을 때 용매의 몰 분율을 곱해서 구할 수 있다. 얘도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니? 얘는 전체 몰수분의 용매의 몰수 비율로 구하는 거야. 그럼 얘도 여기서 어떻게 자 용질의 몰수에다가 용매의 몰수 분의 얘는 용매의 몰수 이렇게 그렇게 계산했을 때 얘네 둘의 합은 무조건 1이 나와야 돼. 이랬어. 해서 요런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요렇게 자 문제로 나왔을 때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문제로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플라스크가 있다. 플라스크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여기를 오이씨 너무 두꺼운데 요렇게 U자간으로 연결하고 자, 이 안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자, 수용액이 들어가 있다. 여기도 수용액이 들어가 있다. 자, 라고 했을 때 여기가 뭐 A 수용액 자, 여기가 B 수용액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안에 수은이 들어가 있어. 근데 시간이 지났더니 그지? 여기 있는 이렇게 볼까? 잘 보이는 색깔로 이렇게 자, 해서 양쪽에 이렇게 높이 차이가 생겼대요. H만큼. 자, 그럼 봐봐. 자, 여기에서 먼저 볼 거는 증기 압력은 지금 용액이 됐을 때 증기 압력이에요. 지금 누구는 자, A 수용액은 얘를 수은을 요만큼 밀어내고 있는 거고 B는 요만큼 밀어내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증기 압력은 A 수용액과 B 수용액 중에서 누가 A가 더 크지. 그죠? 근데 원래 물만 있을 때지? 물의 증기 압력은 얘도 어차피 P0, 얘도 P0로 같았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증기 압력이 여기가 A가 더 크다는 얘기는 증기 압력 내림이 즉 델타 P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A에서의 델타 P와 B에서의 델타 P가 어떻다? B가 더 증기 압력이 많이 내려갔다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용액이 됐을 때 증기 압력은 A가 더 큰 거야. 그럼 증기 압력이 더 크다는 얘기는 결국 뭐가? 지? 몰 분율 누구? 용질의 몰 분율이 어떻다? A에서의 몰 분율과 B에서의 몰 분율 중에 B에서 더 크다는 얘기지. 몰 분율이 더 클수록 증기 압력이 더 많이 내려가는 거니까. 이해됐어? 그리고 또 자, 이런 거 모르. 증발은 A에서 더 잘 된 거니 B에서 더 잘 된 거니. 증발은 어디에서? A에서 증발이 더 잘 된 거지. 그러니까 증기 압력이 더 크지. B에서 증발이 잘 안 된 거고. 이해됐나? 해서 요렇게 이제 요런 걸 이제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요런 거 이제 해석할 줄 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거는 이번에는 자, 앞에서 우리가 증기 압력 내림에 대해서 봤으니까 이번에는 끓는 점 오름에 대한 얘기를 한번 봅시다. 끓는 점 오름은 우리가 기호로 델타 TB 이렇게 써요. 자, 끓는 점 오름은 일단 먼저 끓음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 우리가 앞에서 마찬가지 증기 압력 할 때 했었던 건데 뭐가 증기 압력이 뭐하고 외부 압력과 같아졌을 때 그때 끓음이라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야. 보통 문제에서는 외부 압력으로 일기압이 주어질 거야.
해서 요렇게 됐을 때를 얘기한다. 그래서 자, 이거를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서 봤던 증기압력 곡선 그래프에서 본다면, 그치? 이거 얘기하는 거야. 증기압력 곡선 그래프에서 본다면, 자, 여기가 압력이고 온도인데, 자, 요렇게, 그치? 이게 물이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가 1기압이다 라고 하면, 자, 이게 이제 외부 압력이 되는 거야. 외부 압력 1기압. 그때 물의 증기 압력이 외부 압력과 같은 1기압이 됐을 때, 그때의 온도. 그게 자,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100도씨가 되겠죠? 그지? 물이니까 이때가 우리가 뭐라고? 그지? TB라고 부르는 거야. 이게 이제 끓는 점이야. 됐어? 특히 여기서 하나 자, 1기압에서의 끓는 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준 끓는 점이라고도 해요. 1기압일 때 끓는 점. 맞지?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를 자,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용질이 들어가게 되면 증기압력이 낮아지니까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지? 용액이 되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그럼 이때의 뭐는 자, 이 용액의 증기압력이 1기압 외부 압력과 같아졌을 때는 여기잖아. 그지? 그러면 이때 끓는 점은 여기가 되는 거야. 여기를 우리가 TB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용액의 끓는 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이렇게 가면서 어떻게 됐어? 끓는 점이 더 높아졌지. 얼마큼? 델타 TB만큼 높아졌다. 이게 끓는 점 오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보면 공식처럼 한번 보면 첫 번째로 자, TB 다시는 즉 용액이 됐을 때 끓는 점은 자, TB 물만 있을 때 끓는 점에다가 델타 TB만큼 더하면 돼요. 이만큼 끓는 점이 더 올라갔다는 얘기야. 그럼 이때 델타 TB는 어떻게 계산하니? 얘는 KB 곱하기 몰랄 농도 이렇게 계산을 한단 말이지. 아까 지금 몰랄 농도 지금 온도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몰랄 농도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요 KB라고 하는 게 뭐냐? 얘는 몰랄 오름 상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 몰랄 오름 상수라고 해서 자, 무슨 뜻이야? 1 몰랄 농도일 때 증가하는 끓는 점이 올라가는 걸 나타내는 거야. 네? 얼만큼 끓는 점이 증가하는가 그걸 나타내는 거야. 당연히 이거는 뭐에 용매의 종류마다 달라요. 됐어요? 용매가 뭐 물이냐 에탄올이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물론 우리가 대부분 여기서 나오는 용매는 물이 나올 거야. 그래서 물은 이 몰랄 오름 상수라고 하는 게 KB라고 하는 게 얼마? 자, 0.51 도씨 퍼 몰랄 농도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물은 1 몰랄 농도 증가할 때마다 온도가 0.51도씨씩 더 증가한다고.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내서 보면
그래프로 어떤 그래프를 볼 거냐면 자, 여기가 온도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가열 시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중학교 때 요런 그래프 보잖아. 끓는 점이 온도가 올라가다가 그지? 요렇게 이게 뭐 물만 있을 때 지금 1기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100도씨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뭐 나중에 또 증가하겠지. 다 증발하고 나면. 그지? 자, 끓고 나면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물만 있을 때의 온도 그래프는 물의 온도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요. 이건 많이 봐서 알겠지. 그지?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용질이 들어가게 되면 얘 그래프가 요렇게 가다가 여기서 요렇게 증가하는 그치? 용액일 때 요렇게 증가하게 된단 말이야. 이때 그치? 자, 여기 그러니까 요게 뭐가 되는 거고 이게 TB가 되는 거고 여기가 TB 다시가 되는 거야. 그치? 용액일 때는 여기가 끓는 점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지금 온도가 요렇게 올라갔다. 얼마? 델타 TB만큼. 됐어?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봐둬야 될 게 있어. 뭘 봐둬야 되냐면, 야, 여기 요 온도에서 여기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는 건 알겠어. 근데 끓는 점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 수평한 상태가 되는 게 아니잖아. 끓는 점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거야. 이거 왜 그러지? 하는 거야. 자, 왜 그러냐면 그치? 계속 가열 시간이 계속 늘어날수록 어떻게 되겠어? 가열하면은 물이 날아가 버릴 거 아니야. 그지? 끓으면서 그치? 물의 양이 감소해요. 용질은 계속 거기 남아 있잖아. 근데 물만 빠져나간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물의 양이 감소하니까 뭐가 몰랄 농도가 증가하겠지. 몰랄 농도가 증가하니까 뭐 델타 TB도 증가하는 거야. 끓는 점 오름도 증가한다고. 그래서 TB 다시 용액의 끓는 점도 점점 증가한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치?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 더. 자,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자, 여기를 가, 나, 다, 라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증기압력은 어떻게 되겠니? 라는 건데 이 가나다라에서의 증기압력을 비교하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일단 결론은 이거야. 아, 여기다 요것도 보자. 요 지점을 우리가 마점이라고 보자. 마점. 그치? 그러면 가나 다 라 마 이렇게 된다는 거야. 왜? 자, 가나다라는 그치? 지금 그게 물만 있건 용액으로 있건 간에 계속 다 끓는 점이야. 끓고 있는 중이잖아. 그지? 그지? 끓는 점이라는 얘기는 끓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뭐 한다는 거야? 끓는 점이라는 것. 증기 압력과 외부 압력이 같아졌다는 얘기니까. 그지? 얘네 다 1기압으로 끓는 증기 압력이 다 같은 거야.
근데 맞점은 어때요? 맞점은 얘는 아직 안 끓었지. 어. 맞점은 끓기 전이야. 끓기 전이니까 증기 압력이 외부 압력보다 작은 거야. 그래서 얘는 1기압보다 작은 거야. 됐어? 해서 자, 요런 이제 그래프나 요런 이제 특징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요게 이제 끓는 점, 오름에 대한 얘기인 거고. 자, 넘어가면 이번에는 어는 점 내림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어는 점 내림은 델타 TF 요렇게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하는데 자, 여기서 언다라고 하는 거는 어는 점이 왜 내 감소할까? 어는 점이 왜 감소할까? 우리가 언다고 물이 언다라고 하는 거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고체에서 한번 봤었지만 액체 고체할 때 액체에서 봤었구나. 물 볼 때 물이 얼게 된다는 거는 그 분자들이 언다 응고를 한다는 거는 그 분자들이 규칙적 배열을 한다는 거거든. 그런데 이때 용질이 들어가 있으면 그 용매들이 규칙적 배열되는 걸 배열을 방해하는 거야. 용질이 용매 입자들 사이에 끼어서 그 용매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는 걸 방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방해하니까 어떻게 돼? 용매가 규칙적 배열을 할 수가 없게 되고 따라서 응고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얼음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더 온도가 낮아져야 그 방해를 이기고 결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온도가 더 감소해야 용질의 방해를 이기고 응고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그래서 요런 이제 얘기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얘는 또 어떻게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 얘기야. 요 끓는 점 오름에서 봤던 것처럼. 자, 얘는 어떻게 TF 첫 번째로 공식으로 한번 볼 건데 자, 첫 번째로 볼 거는 TF 다시는 TF 마이너스 델타 TF 이 어느 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번엔 마이너스 해야 돼. 그치? 그래서 얘가 뭐라 그랬어? 용액으로 있을 때의 어는 점은 물만 있을 때의 어는 점에서 그치? 델타 TF 어는 점 내린 만큼 감소시키면 된다. 그럼 그만큼 어는 점이 내려간다는 얘기야. 자, 그때 자 다시 그럼 델타 TF는 어떻게 계산하니? KF 곱하기 몰랄 농도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요 KF라고 하는 거 얘는 이번에는 뭐가 되는 거야? 몰랄 내림 상수가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리고 뭐일 때 얘도 당연히 용매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물에서의 자 몰랄 내림 상수는 1.86 도씨 퍼 몰랄 농도 1 몰랄 농도당 1.86 도씨만큼 어느 점이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게 되면, 어휴, 어휴, 0도씨, 0도씨, 그다음에 여기가 냉각 시간. 그래서 원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 온도가 낮아지면 쭉 낮아지다가 어디 0도씨에서 요렇게, 그지? 잘 안 보이나? 요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에서 요렇게, 이해됐어? 0도씨 온도가 이렇게 될 건데 우리가 뭐를 이용을 하면, 그지? 자, 여기서 어떻게 요렇게 가서 어느 점이 더 낮은 온도에서 요렇게 낮아진다는 거야. 됐어? 그래서 어디가 여기가 원래 TF였는데, 그지? 요렇게 TF 다시만큼, 그지? 요만큼 어느 점 내림이 나타난다. 됐어요? 그래서 얘도 뭐 요런 이제 개념들을 알고 계시면 돼요. 보통 어느 점 내림 가지고는 그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됐어?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추가로 볼 건 뭐냐면은, 그지? 여기서 분자량 찾을 수도 있어. 분자량 찾는 거. 그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통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끓는 점 갖고 많이 따지게 되는데, 그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여기 물이 있는데, 그지? 물 100g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A를, 그지? 10g을 넣었다. 그때, 그지? 여기서 자, 뭐 조건이 주어지겠지. 그래서 뭐 몰랄 뭐 KB는 얼마다. 그 다음에 이때 뭐 델타 TV 뭐 이거 얼마다. 블라블라블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이때 A의 분자량은 얼마니? 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도 물어볼 수 있다고. 그럼 이건 어떻게 하니? 자, 우리 앞에서 봤던 것 중에, 그치? 델타 TB는 KB 곱하기 어떻게 몰랄 농도 이렇게 계산한다 그랬잖아. 근데 몰랄 농도는 이제 자, 어떻게 계산하는 거지? 몰랄 농도는 이제 뭐에 용매의 질량분해. 조심할 건 이때 용매의 질량은 킬로그램이에요. 그치? 분해 용질의 몰수 이렇게 계산한단 말이야. 됐어? 자, 그러면은 자, 얘는 여기에서 용질의 질량을 소문자 Wg으로, 그 다음에 용매의 질량을 문제에서 라지 W 그램으로 줬구나. 용매의 질량은 라지 W 그램으로, 이렇게 줬을 때, 그치?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자, 이제 이걸 갖고 정리를 해봅시다. 델타 TB는 KB 곱하기 자 몰랄 농도. 근데 몰랄 농도는 용매의 질량. 근데 킬로그램으로 바꿔야 되니까 얘를 1000분의 W 이렇게 해야겠지. 분의 자 용질의 분자량 분의 용질의 질량 이렇게 됐어. 그래서 요게 계산하면 몰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m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치? 자, 그럼 이제 넘기면, 그치? 넘기면 델타 tb 곱하기 1000분의 얼마? w, 라지 w는 kb 곱하기 m분의 소문자 w 갈 거고, 그래서 여기서 m을 구해야 되니까 요 라지 m 분자량 이걸 구해야 되니까 얘를 넘기고 다시 나머지를 넘기면 라지 m은 지? 그러면 자 어떻게 돼? 자 델타 tb 곱하기 라지 w, 그지? 분의 1000 곱하기 kb 곱하기 소문자 w 이렇게 나와. 해서 요게 이 끓는 점 오름을 이용해서 뭐를 그 용질의 분자량을 계산하는 식이에요. 됐어? 해서 요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계산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됐니? 문제 푸는 연습해야 돼. 맞지? 적용해봐야 돼. 자, 해서 여기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삼투압 얘기 들어갑시다. 알았지? 잠깐 쉬었다 합시다.